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5일 토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위기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경제위기로는 가짜뉴스, 주장이 가짜뉴스다, 이런 제목의 사설에서 작년 말 생산과 투자가 동반 감소세로 돌아섰고 경기 선행지수는 18개월 연속 하락해서 6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도체와 스마트폰 산업 본격적인 내리막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이는 경제 위기다. 그런데 이 경제 위기론을 주장하는 것을 가짜 뉴스라고 하는 주장, 그것이 가짜 뉴스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가 아니다, 이런 주장도 사실이 아니지만, 그러나 경제 위기를 구조적으로 보지 않고 현상적으로 보는 것도 경제 위기의 그 본질적인 위기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체제 위기와 그로부터 발생되는 위기의 전조 현상, 그리고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뭐 가짜 뉴스냐 아니냐 이런 논쟁으로 자본주의 그 위기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원인과 문제 그리고 해결 방안을 접근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이나 쇼크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애플 차이나 쇼크 올 것이 오고 있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애플이 중국의 수요 감소 탓에 영업 실적이 크게 둔화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이른바 차이나 쇼크가 발생했다, 이렇게 이제 소개하면서 미국, 중국, 홍콩 시장의 46% 이상을 의존하고 있는 수출을 지속적으로 다변화시키고 수출 환경 변화로 인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내수 시장을 확충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나라 경제 정책에 대해서 조언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죠. 수출은 이미 다변화된 상태입니다. 아세안 연합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우리나라 수출량 1위 지역, 수출 1위 지역과가 되었죠. 근데 이제 결국 그 내수시장 문제인데요. 내수시장 확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뭐 최저임금 인상에서 도산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몰아가고 있는데, 이 내수시장에 있어서의 구매력의 문제죠. 구매력은 국내에 있어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소비해야 하는 노동자 서민들의 이제 소득 문제죠. 그러니까 소득 격차가 지금 더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득 재분배 정책을 펼쳐야 하는 것이고,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을 향상시키지 않고서는 내수시장의 활성화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 체제와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체제 취약성 드러낸 북대사 망명, 개방국가 외엔 길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체제는 나름대로 특수성이 있죠. 취약성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내부의 그 민주주의 정도, 그리고 외부에서의 그 붕괴 전략, 외부의 어떤 세력에 의해서 체제를 붕괴시키려고 하는 그런 외부의 어떤 전략, 거기에 대응하는 그 국가의 여러 가지 총체적인 정책,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체제가 취약하냐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청와대와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이기 청와대, 청정부란 말 끝낼 인물 등용해야 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문재인 정부의 그 국정기조나 경제정책, 뭐 여러 가지 정책과 다른 어떤 인물을 등용해야 된다,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이게 뭐 연정을 하라는 것인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청와대 인사가 바뀐다고 정부 성격이 바뀌어야 한다면 이거 아마 문재인 정부 자체를 바꿔야 한다, 그런 결론에 이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집권 세력이 자기의 정치 노선을 완전히 바꾸면서 핵심 인물에 대해서 인사를 단행할 가능성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연정이거나 아니면 정권 교체의 어떤 측면에서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은 대통령 기업인 만남 또 이벤트 상황에서는 안 된다. 매일경제신문은 문 대통령의 바빠진 경제 행보, 정책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 뭐 경제단체장들을
문재인 대통령 계속 10년에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권 세력이 정부를 운영하는 것은 자신들이 인연과 노선에 따라서 진행시키는 거죠. 근데 지금도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은 신자유 정책,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신자유 정책의 기조 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말로는 노동 존중 얘기하지만 공정경제 얘기하지만 친자본 정부죠. 기업 우선주의 그 경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인들이 만나서 그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을 모두 수용한다면 이거 완전한 자본가 정부가 되는 것이죠. 그나마 조금이라도 있는 그런 중재자의 어떤 역할, 공공성의 어떤 측면 이런 것이 완전 붕괴되는 그런 것들을 의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채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적자 국채 발행 기도 부인 못한 김 전 부총리 주목한다 라면서 김동연 전 부총리가 입장을 내야 한다 뭐 그런 주장을 하고 있네요. 근데 뭐 기재부가 지금 고발한 상태고 신재민 전 사무관을 고발한 상태죠. 근데 뭐 고발이나 이해관의 정치 공방 이전에 국채 발행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게 국채 발행 결과는 국민들이 다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인데 국채 발행에 대해서 그 역사, 국채 발행 과정, 관련법 그리고 국채 발행에 있어서 청와대와 기재부 사이의 협의 어떤 절차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밝혀야 합니다. 국민들이 좀 판단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청와대가 되었든 기재부가 되었든 성실하게 국민들에게 브리핑을 하고 이것이 국민들의 여러 가지 어떤 판단 속에서 입장들이 여론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일보는 사람이 먼저 정권의 내부 고발자 인격살인, 민주당 손혜원 의원 원색적 비난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고 한국경신문 신재민 폭로 막말 조롱 이게 집권당 의원들 품격인가 이렇게 뭐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비난을 퍼붓고 있네요. 사실은 이게 뭐 여야를 막론하고 최소한 보수주의 정당 정치 기초를 통해서 이게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이 거의 별로 없잖아요. 그냥 인기, 선거 전략상 표를 더 얻기 위해서 의석수를 늘리기 위해서 인기나 포퓰리즘으로 공천하고 인기몰이를 통해서 그 당의 지지를 끌어올리는 이런 저급한 정치가 난 한심스러운 이제 모습들이 계속 돌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한국경신문은 기업인의 희망 아닌 좌절 안기는 일이 너무 많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중소기업 E&M은 2016년 7월부터 경기천시와 사전 협의를 거쳐 배전방 공장 정설을 준비했고 했는데 환경부가 상수원 수질보존 특별대책지역 관련 고시로 풀어냈단 말이죠.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두고 환경교주주의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네요. 그런데 지금까지 파괴된 환경을 복구하는 데도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수반될 것인데 환경교주주의가 문제가 아니라 자본의 이윤과 돈벌이에 치중해서 자연을 파괴하고 훼손한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과서와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초등생에까지 편향된 좌파 시각 심을 건가 제목의 사설에서 수학, 사회, 과학, 국정교과서를 2022년부터 검정으로 전환하기로 한 부분을 비판하고 있네요. 북한을 미화하고 대한민국 정통성을 폄하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좌파 시각 문제다 그러는데 그럼 편향된 우파 시각은 괜찮은가요? 편향된 수구 보수 우익 세력들 주장은 그럼 옳은 것인가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뭐 좌우의 뭐 균형을 얘기한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뭐 무조건 좌파는 안 된다라는 것이 무슨 근거로 좌파가 안 된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뭐 북한 미화로 자꾸 몰아가는데 종북론으로 자꾸 몰아가는데 북한을 미화하는 그런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북한을 바로 알기, 북한을 제대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북한을 제대로 알고 그것을 학생들도 토론을 거쳐서 판단하게 하는 그건 뭐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성인들조차도 북한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과 이해 이런 것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죠. 그래서 카드나 뭐 풍문에 의존하는 아니면 일방적 자기 이념의 잣대로 이것을 판단해버리는 이런 오류에 지금 빠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반도 비핵화, 남북교류, 남북한 지금 경제 교류, 인적 물적 교류가 이제 계속 가속화되는 그런 상황에서 수근행전적 그런 태도가 아니고 객관적으로 북한을 바로 알고 판단하고 서로 북한에 대한 자기 입장을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방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KBS를 놓고 여야 간에 지금 뭐 논란이 많습니다. 중앙일보는 오죽하면 수신료 분리징수까지 나오겠는가. 자유한국당이 이제 프로그램의 편파 왜곡 문제 때문에 지금 집권 여당만 대변하는 그런 방송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수신료를 정기요금과 같이 이제 징수하는 부분을 분리시켜 가지고 시청자들이 판단해서 내든가 말든가 하도록 하겠다 뭐 그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공영방송에 중간 광고 문제 때문에 이게 수신료를 내야 하느냐, 그럼 상업방송으로 바뀌기 때문에 수신료 낼 필요 없지 않느냐 이렇게 갔는데 최근에는 프로그램 편파 왜곡 시비의 논란 때문에 이제 자유한국당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KBS 수신료 문제만이 아니라 공영방송의 지휘 감독 체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집권 여당이 맡길 것인가, 아니면 국회가 이것을 공공의 어떤 공영방송을 제대로 지켜나가기 위한 뭐 KBS 이사장이나 사장이 정부 영향이 미치지 않는 그런 방송인들의 자체적인 의사 수렴을 통해서 선출하게 한다든지, 또 이 예산의 경우에 시청료가 아닌 공영방송을 정부 예산을 지원하게 하는 방안이 이든지, 아니면 운영에 있어서 이것도 중립적인 어떤 위치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주기술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창의 4호 쇼크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중국 제품의 첨단 이미지의 날개를 달아준 결과가 되었다. 한국 주력 산업의 쓰나미 될 수도 있다. 규제 혁파 혁신으로 신산업을 키워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벨기에 신문은 중국의 우주 굴기 부러워만 할 건가. 주요국 우주개발 예산 2016년 기준으로 보면 미국은 360억 달러, 중국은 49억 달러, 일본은 30억 달러, 한국은 6억 7천만 달러로 매우 미약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부터라도 과감한 투자와 꾸준한 R&D, 인재 양성 등 중장기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 우주 기술 개발은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가고 또 그것은 그 나라의 경제 규모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됩니다. 뭐 경제력이 그렇게 안 되는데 우주 기술 개발에만 예산을 막 쏟아부을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뭐 소련 같은 그 전체주 국가들의 경우에 미국보다 먼저 우주선을 쏘아올렸는데 이런 전체주 국가들의 총동원령, 아니면 러시아처럼 이제 물론 소련 붕괴 이후에 러시아가 미리 그 확보한 우주 기술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해 나가는 또 그런 나라들도 있고, 미국처럼 경제 강대국으로서 이 예산에서 보듯이 거의 중국에 비해서 우주개발 예산이 7배 정도 이렇게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 그런데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 한국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 예산으로 특히 그 국제연구원 항공 우주 연구를 중심으로 매우 빠른 항공 우주 기술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물론 예산이 더 투자 R&D 투자가 더 된다면 좋은 일이겠지만 우주 기술 개발에 있어서는 그러나 그런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주 개발 경쟁에 이제 우리도 뛰어들게 되는 것인데, 이 우주 개발 예산에 쓰는 천문학적 예산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고 또 누구의 주머니를 털어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또 이 우주 개발 기술의 결과가 누구에게, 예를 들면 뭐 우주 여행을 한다, 달나라 여행을 한다. 근데 뭐 최근에 보면 몇 년 내로 이제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까지 가는 상황이 벌어질 텐데, 이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국가 예산으로 우주 개발을 했는데 그것을 향유하는 자들은 돈을 많이 가진 부자들만 향유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면서 우주 개발 기술 경쟁이 촉진됨으로써 각국이 예산을 과도하게 투자함으로써 노동자 민중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든가. 그리고 지금 뭐 우주에 엄청난 우주선을 이제 쏘아올리고 지금 뭐 이렇게 했을 때 수명이 끝난 우주선들이 이제 지구 궤도 안으로 막 떨어지고 또 우주에 그 우주의 미화가 되는 그런 우주선들, 그 쓰레기 폐기물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 최근에 우리나라 쓰레기를 필리핀에 수출해서 지금 국가 간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우주선을 비롯해서 우주에 벌어질 이 쓰레기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동시에 마련하면서 우주기술 개발 문제는 굉장히 신중하게 진행돼야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걸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 1월 5일 토요일 신문사회적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